콩 리넛 코코넛. 오늘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능력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식 교육이 아닌 지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식교육 중심이 아닌 지혜교육 중심을 한다는 것,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은 베갯머리 15분의 마법의 독서의 마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베갯머리 독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부부가 아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그냥 당연한 하루의 일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나머지 집안일이라든가 자신의 일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퇴근하면 4시쯤 어떻게든 4시쯤 한산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차량을 태워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 4시쯤 이제 엄마나 아빠가 시간 된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도 나중에 부부가 다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 저녁 시간은 오로지 자녀와 가정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피곤하니까 널브러지거나 아니면 못한 일을 하거나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베갯머리에서 15분의 독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그 이후에 나머지 일들을 합니다.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 측두엽, 그리고 상황 파악하는 전두엽, 그리고 상상하게 되어도 느끼는 어떤 그런, 어쨌든 이 뇌의 모든 영역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영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책을 보게 되어지면 뇌의 모든 영역을 다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꼭 베갯머리 독서 당연한 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중언어 교육을 합니다. 이 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게 또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뭐 언변 또는 뭐 이렇게 비즈니스 또는 연설, 뭐 설득하는 거 여러 가지 상당히 잘하잖아요. 이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토론이라는 것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이중언어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2개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2개의 언어를 가르치면 아이가 말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2개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말이 늦으면 막 조바심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왜 다른 애보다 말이 늦지?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도 2개 언어를 배워서 언어 능력을 더욱더 길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언어와 다른 영어나 외국어들을 함께 가르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야 이거 자동차야, 카. 야 이거는 책이야, 북. 이렇게 2개 언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발음? 좋으면 좋겠지만 발음이 안 좋아도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 발음이 좋은 테이프들을 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좋은 책 같은 걸 듣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직접 영어를 하는 거, 아이들은 자신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부모님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영어를 자꾸만 하면 발음이 안 좋아도 이 아이가 자기도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지고 자기도 영어를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모방 심리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음이 안 좋아도 부모님이 영어를 읽어주고 또 이렇게 2가지로 언어를 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언어 교육을 해요. 어려서부터 2가지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2개 언어는 기본이고요, 3개, 4개 언어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를 이중언어 이상 이렇게 배우면 다른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토론 파트너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 파트너가 되어져서 아이와 토론해서 토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이런 장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유머를 하면 실험 소리 안에 썰렁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되게 억지를 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이 유머는 농담이나 이런 조크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숫돌로 머리를 좀 갈아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숫돌로 갈면 날카로워지잖아요.
지혜가 머리에 있으니까 숫돌을 갈아서 더욱 지혜를 날카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유머 감각에 대해서 또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유머 감각, 이렇게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습 능력과 내 두뇌 발달에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을 웃길 수 있다는 것, 분위기 전환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이 조크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은 잘 알기 때문에 유머 감각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밥상으로 두뇌를 깨운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뇌가 경직되어지고요. 뇌 활동이 경직되어지고요. 또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이 몸에서 어떤 그런 배고픔에 대한 본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학습에 집중할 수 없고 기타 등등등. 또 밥을 먹을 때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밥을 아침에 굶으면 또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지지 않아서 에너지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로 학습 능력에 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침 밥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밥을 먹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호두나 잣 이런 견과류들을 자주 먹습니다. 이 뇌에는요 많은 지방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야 되기 쉽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강한 그런 견과류들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점 맞았니? 이거 너 저번에는 100점 맞았는데 왜 이번에 하나 틀렸니? 이러면서 야단치죠.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점수가 떨어져도 또는 시험을 못 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칭찬해줘요. 야,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목표는 학교에 떨어졌어요. 칭찬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이제 이렇게 나고자가 되거나 책망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문제도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 더하기 2는 이게 문제죠. 3 더하기 4는 이게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5가 되는 숫자는 덧셈 중 5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는 곱셈 중 10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답이 여러 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답이 하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한 가지의 답만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또는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 가서 이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답이 한 가지밖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답을 찾게 만드는 교육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교육이고요. 3이 되게 할 수 있는 숫자는 답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맞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공부는 마라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가 마라톤인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공부는 마라톤이고 부모님들은 페이스메이커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이 자녀가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지혜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그 대학 졸업 이후에 사회에 나가면 점점 유대인들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부를 천천히 시켜요. 천천히.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알죠?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뭐라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입시 교육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입시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력 질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아하는 공부 못하고 일단 외우기 시작하고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고 공부에 대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실증나고 상처받고 지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계속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의력입니다. 요즘 시대에 창의력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창의력이라는 것, 로봇이나 기계가 인공지능이 쉽게 올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메리트, 장점, 강점을 갖고 있는 창의력. 이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 유대인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이 창의력 교육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들도 이 창의력 있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놀이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놀이. 사람의 뇌가 7세까지는 이 우뇌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7세까지는 우뇌가 발달하고 그리고 7세 이후에 좌뇌가 발달합니다. 근데 우뇌는 창의력, 상상력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좌뇌는 학습 능력, 읽기, 쓰기, 분석하기 이런 거 그런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좌뇌가 발달하는 시기니까 그 좌뇌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7세 전부터 너무 어려서부터 학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 시기에 우뇌가 한참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이 우뇌에 자극을 해주지 않고 자꾸만 그 좌뇌 어떤 그런 학습을 자꾸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뇌가 충분한 자극을 받고 충분하게 발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7세가 지나가면 우뇌는 거의 다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생토록 이 우뇌가 발달해서 창의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세까지 우뇌가 발달하는 그 시기에 충분하게 우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이 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놀게 합니다. 놀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뇌가 많이 자극을 받고 발달해야 창의력이, 상상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은 괴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창의력도 좋고 바른 아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 개념이 없거나 또는 괴짜이거나 또는 뭐 성질이 괴팍하거나 이런 또는 어떤 권위와 또는 틀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게 창의력입니다. 상당히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또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새로운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창의성을 원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를 원하면서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하고 그 틀과 질서에 잘 순응하는 아이를 요구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아이에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의력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조금 괴팍하거나 또는 권위와 틀에 대해서 깨거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든가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심어줘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 유대인들의 방법, 그들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상상력, 이 저절을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상상을 많이 하고 상상력을 자극시켜주고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창의력 개발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상상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늘 그리는 것에 상상하고 그 신의 임재, 신의 인도하심,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늘 어려서부터 이것을 상상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많이 표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신에 대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도 창의력 개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질문이 창의력을 발달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가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이러고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끝없이 질문을 요구합니다. 오늘 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야 돼.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물어봤니? 뭐가 궁금했었니? 질문 자체가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끝없이 질문을 요구하고 질문을 유도하면서 아이의 창의력을 발달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질문은 창의력 발달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처럼 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자라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들처럼 해라라고 가르치죠. 뭐 예를 든다면 야, 형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남처럼 자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비교하는 거는 이런 어떤 두뇌나 학업 점수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비교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런데 너는 그래야 돼. 너는 그러네. 누구누구는 이러는데 넌 그러네. 그러면서 개성을 비교합니다. 즉 남들처럼 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른 사람이 되어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술을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술을 꼭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술이 창의력 발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음악을 하거나 또는 미술을 하거나 이런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하면 상상력이 발달하고요. 표현력이 발달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창의력이 발달해진다고 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악기를 배우지 말아야 되나요? 교수는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술을 같이 가르칩니다. 예술을 가르칠 때 예술을 통해서 창의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같이 가르칩니다. 확장된 얘기기도 되는데 지식의 통합, 이게 창의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식의 통합. 지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다 지식이 통한대요. 우리나라는 한 가지 전문 분야를 깊이 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할 때 지식이 통합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의 통합, 통섭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 대해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지식도 두루두루 섭렵할 때 창의력이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창의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처럼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본 이 바탕이 틀려서 그래요. 패러다임이 틀려요. 패러다임이.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야훼 신앙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아래에 기초에 위에 모든 걸 쌓아 올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 신앙 위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마음밭 위에 이 유대인의 어떤 토론 방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목적의식, 동기부여,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기부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부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하나님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기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유대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먼저 하길 추천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때 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대교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교와 비슷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구약의 모세오경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교육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교육하는 거구나,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단지 형식적인 것만 내가 가둔다고 해서 그들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알맹이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정말 유대인들처럼 지혜로운 교육이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실천 사항은요,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사머리 교육, 베개머리 독서, 질문하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 주십시오. 이런 것만 해도 우리 자녀가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교육은 마라톤이라는 것, 장거리 달리기를 생각하면서 아이의 교육의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인데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개머리 독서 15분의 마법.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것.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깊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북리뷰하길 원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다가 꼭 남겨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자녀 교육하는 가운데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화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이팅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화이팅하면서 오늘도 자녀를 사랑으로 나누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